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주차 7월 23일이죠. 예, 2주차 첫 수업은 229조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오늘 초장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지진이 날 거예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하필 이게 또 출제 빈도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꼭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본 원리 설명드리고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언급하고 그걸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전속결법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9쪽을 봐주세요. 229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계 내용입니다. 자, 맨 첫 번째 줄 말문제 대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의한다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과 된 것으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관세사 OX 문제가 나오고 있죠. 왜 틀렸는지.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나왔어요. 기타 포괄 손익. 오른쪽 여백을 봐주세요. 오른쪽 여백을 보시니까 IS 양식이 나오고 있죠. IS가 뭘까? 자, 태도 집단이 아니죠. IS는 포괄 손익 계산서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공부했던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손익이 나왔습니다. 수익을 곱하면 순이익이고 비용을 곱하면 순손실이에요. 여기까지만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로 밑에 기타 포괄 손익 추가가 되어서 당기순손익에서 기타 포괄손익 퉁친다면은 총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사 기출 문제는 감액손실, 감모손실, 평가손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순손익을 구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순손익 밑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데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문제 하나 체크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분계가 거기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냥 말로 떼울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용은 차변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차변의 비용 잡고 대변 쪽을 보니까 재고자산을 직접 없앴어요. 직접법이죠. 자산을 직접 없앤 반면 평가손실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비용을 잡고 대변 쪽엔 재고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평가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썼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부분 BS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재고자산 얼마, 그리고 대변 쪽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부채 파트가 아니고 재고자산 바로 밑에 차감하는 형식, 괄호, 차감하는 형식으로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차감적 평가 규정 이제 요게 네 번째예요. 우선 회계 원리에서 공부했던 거, 그리고 중급회계 지난주에 첫 주 나왔던 거,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누가 나옵니까? 대손 충당금 괄호 표시했죠. 회계 원리 때부터. 또 회계 원리 종강 때 유형자산 바로 밑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감가상각 누계의 괄호가 씌워졌죠. 그래서 이제 장부용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 첫 주에 제가 형가평가하면서 장기 매출 채권 나오고요. 바로 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괄호를 씌워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 바로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제 바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숫자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제 오늘 7월 23일 날짜에 1,000원을 주고 재고자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날짜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때 순실현가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요걸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니까 순실현가된 가치의 원가 비교해서 낮은 가에 비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원짜리가 계속 1,000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순실현가된 가치가 이렇게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원가하고 순실현가된 가치에 비교해서 낮은 가액인 800원에 의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가보다도 값 떨어진 200원만큼. 자, 거기에 바로 밑에 이제 분계, 바로 거기 나왔죠. 차변 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0 잡고요. 대변 쪽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S 부재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도 역시 손가락에 힘이 넘치네요. 자, 재고자산 원래 원가 1,000원이 먼저 올라갔었죠. 그리고 얘는 비용이니까 IS에 올라가고 BS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대변 쪽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재고자산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하여서 괄호 200원 이렇게 준다면 네팅해 준다면 이제 800원이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800원은 원가하고 순실현가된 것에 비교해서 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즉 이렇게 평가 손실 인식을 하고 대변 쪽에 재고자산 평가충을 인식을 한다면 BS에 올라가는 재고자산 금액은 800원이 결국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나마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자, 한쪽을 넘깁니다. 자, 한쪽을 넘기면 이렇게 떨어졌던 순실현가된 가치가 다시 거꾸로 회복이 됐다고 그랬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다음 연도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800원짜리가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00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았어요. 거꾸로 다시 이제 떨어졌던 순실현가된 가치가 올라간다면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걸 잡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환입을 잡는데 800원짜리가 1100원짜리가 됐다고 해서 300원이 올라간 거 전부를 환입을 잡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올라간 걸 전부 잡는다면은요. 자, 저가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저가법이라는 것은 원가하고 순실현가된 가치에 비교하여서 낮은 가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이걸 모두 잡는다면은 원가보다도 올라간 요 금액을 잡게 되어주는 거죠. 저가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요 이거 전부 잡는 게 아니고요. 환입을 잡는 다음에 항상 한도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한도까지만. 자, 한도가 여기로 친다면 이제 취득 원가가 한도가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말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맨 꼭대기에 어떻게 표시가 됐습니까? 이도 인쇄 처리가 된 걸 보세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환입을 잡는 것이지 올라갔다고 해서 전부 환입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최초의 장부에 올라가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이 올라갔었죠. 최초의 금액은 1,000원이니까 1,000원까지를 한도로 하여서 환입을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환입을 잡으니까 금액으로 한다면 200원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출제거리가 뭐다? 한도 표현입니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입을 잡는다. 그래서 최초의 장부 금액은 1,000원입니다. 200원까지만 환입을 잡으니까 요것보다 올라간 부분은 절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가법 취지에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나마 이 한도 표현은 좀 쉬워요. 자, 이제부터 밑에 또 중간 정도의 이도 인쇄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를 봐주세요. 자, 이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IS에 올라갑니다. 자, 비용은 이익을 늘려줍니까? 이익을 줄여줍니까?
이익을 줄여주죠. 비용 처리가 되어진다면 이익은 감소가 되잖아요. 비용이 많으면 이익이 감소가 되죠. 네, 지금 이제 거꾸로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어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상황도 요거의 반대 상황이 되겠죠. 떨어졌을 땐 비용 처리가 되어서 이익이 감소가 되었으니까 거꾸로 올라간다면 이익이 증가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익은 어떻게 해서 계산된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이익이 증가가 되려면요, 수익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인다면은 이익이 증가가 되겠죠. 이때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2009년도까지는 수익으로 잡았어요. 2009년도까지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떨어졌을 땐 비용 처리가 되었으니까 깎고 올라간다면 요 비용의 반대인 수익으로 잡자. 근데 얘는 2009년도까지고요. 개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는 수익을 잡지 않습니다. 자, 수익을 잡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뿐이 없어요? 비용 처리가 되는 것뿐이 없죠. 네, 이익이 증가가 되기 위해선 비용을 늘려줘야 된다,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 표현에 의해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지는데 어려워요. 자, 거기 중간 밑에 보시면은 순실현과는 같이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여기다가 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거 사선 긋지 않는다면 해석이 잘못됩니다. 자,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그 다음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 거기 옆에다가 또 사선 하나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판이 중요한 표현인데 가산액입니까? 아니면 차감액입니까? 차감액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에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만약에요. 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손실은 2001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되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간 것은 그 다음 년도 2002년도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회복이 되어서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환입이 발생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환입이 발생한 기간은 언제?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그 다음 옆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이 뭘 뜻하는 것이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이 뭐예요? 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이에요. 평가손실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이 평가손실을 지칭을 하는데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이 되었나요? 2001년도에 인식이 되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선을 긋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요.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각각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사선 긋지 않는다면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끊으셔가지고 환입이 발생한 기간은 2001년도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인식된 것은 2001년도입니다. 예. 자, 아까 분명히 비용이 인식되어진다면 이익이 감소되어진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이익이 증가되어지는데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인다고 했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가산입니까? 차감입니까? 차감액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연상을 하시면서 요거 조문을 파악을 해 주셔야지만 이 정확한 비계산 문제가 대비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뭔지는 모르고 그냥 무대뽀도 그냥 외운다면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계산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보다도. 자,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보다도 비계산 문제 대비형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출제되어져요. 자, 먼저 한도 표현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환입을 잡는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운데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에 차감액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요겁니다. 요거. 딴 데는 어떻게 말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산이냐 차감이냐. 요것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요걸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늘린다.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관세사 2011년도 OX 문제 한번 살펴보죠. 순실현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2009년도까지였어요. 개정되기 전. 와, 2009년도면 벌써 10년이 더 넘어갔네요, 이게. 네,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가 손실 환입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달러 끝났고요. 여기까지는 비계산 문제 대비 성격이 더 강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제 9번 이제 골치 아플 거예요. 기본 원리 파악이 힘들어요. 근데 그 원리만 파악이 된다면 문제는 뭐 공인회계사 문제도요. 2017년도 공인회계사 문제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이제 객관식에 반영이 될 건데, 그거 문제 읽고 문제 푸는데 10초 정도뿐이 안 걸려요. 기본 원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지우면서 거기 오른쪽 여백을 봐주세요. 자, 공부 순서 나왔죠? 예제 문제에 대한 거. 자, 먼저 복습. 재고자산, 평가손실, 감모손실 먼저 구합니다. 가장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공부하실 게 비용 합계액을 계산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S상 기말 재고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초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여기에서도 말문제, 비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BS상 기말 재고액, 요건 말문제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이제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하나를 갖고, 거기 이제 모든 부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본 예제 문제 나와 있는 본문 자료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좀 쓸 게 많습니다. 우리 PD 선생님, 이거 화면 좀 잘 좀 잡아주세요.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기초 재고액이 4,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은 6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일단 장부에 몇 개가 남아있다? 2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장부에 먼저 올라가 있는 금액은 원가가 먼저 올라가 있겠죠. 원가 250원. 거기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0원 원가는요, 뭐 평균법을 적용을 하든 선인선출법을 적용을 하든, 그렇게 가격 결정 방법에 의해서 구한 원가 금액이 주어집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자, 요거 곱하기 준다면 장부에 올라가 있는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은 5,000원이죠. 수량에다가 단가 곱하기 준다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걸 Tform으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기초 매입이 올라가고 기초 금액이 4,000원이요. 매입 금액은 6만 원이죠. 자, 그 다음 기초 매입도고 기말 빼면 매출 원가 비용은 5만 9천 원이 일단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가 손실도 없고 감모 손실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요거 데이터 바로 밑에 보니까 창고문을 삐그덕 열고서 해보니까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17개뿐이 안 남아있다. 그렇게 주어졌죠. 자, 17개뿐이 안 남아있고, 그 다음 원가보다도 순실현가능 가치가 더 떨어졌네요. 250원짜리가 24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12월 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구에는 17개뿐이 안 남아있대요. 그리고 이제 원가보다도 순수한 가능 가치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게 준다면 4,080원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실제 상황인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4,080원짜리이다. 요게 현실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장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 손실 구할 수 있어요. 한 개당 원가 250원짜리가 240원짜리가 되었으니까 한 개당 평가 손실은 10원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수량은 장부상 수량이라고 했습니까? 실제 수량이라고 했나요? 실제 수량을 곱하기 줘야 된다고 했죠. 가격은 실제 있는 물건에다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지. 없는 물건, 세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물건에다가 증발해서 그냥 날아갔는데 여기다가 가격표 매길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량을 곱하게 줘야지만이 정확한 평가 손실을 계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모 손실. 그럼 장부에는 20개가 올라가 있는데 실제는 17개뿐이 안 남아있죠. 3개가 모자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손실이 감모 손실이 되어지는 거고, 곱하기 단가는 한 개당 원가입니까? 한 개당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까? 한 개당 원가를 곱하게 된다고 그랬죠. 한 개당 원가 250원 곱하게 준다면 감모 손실 금액은 750원이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는 뭐 이런 거 쓸 것도 없이 자료에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요것만 뭐 계산기 조작 또는 암산을 위해서 구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어졌잖아요.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여튼 시간을 계속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 장부에는 일단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올라가기 전에 장부에는 5,000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 상황을 보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170원. 평가 손실이 발생되어진다면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가 되겠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죠? 가격 떨어졌으니까. 또 감모 손실 750원이 발생되었어요.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가 되겠죠? 창고에 남아있는 수익이 모자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부상 기말 재고액에서 요걸 빼준다면 실제 현재 상황 4,080원어치의 상품이 남아있다. 이런 정확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이 정확한 정보를 12월 말 이 재고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최종 BS에 올라가야지만이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오른쪽 여백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공부 순서 첫 번째 끝났어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구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일까요? 비용 합계액을 계산하자 라고 되어 있죠. 비용 합계액. 요거 다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건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평가 손실, 감모 손실 한번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거 피카소가 아니라서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이게. 그래서 좀 피카소한테 그림을 배우려고 수습을 해보니까 그분은 뭐 벌써 사망하셨고, 참. 자, 일단 장부상 기말 재고액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초매입 도구 기말 빼면 장부상 매출원가 비용은 59,000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자, 이제 추가 평가 손실 170원을 반영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 쪽엔 재고자산 평가 충당 해가지고요. 재고자산 바로 밑에 마이너스 형식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요, 평가 손실 170원만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이제 마이너스 표시예요.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 감모 손실 750원이 발생이 되었죠.
감모 손실 발생됐으니까 이것도 또 재고자산 금액이 5천 원에서 요것만큼 줄고 또 여기에서 요것만큼 줄어가지고 결국 최종 실제 상황 4,080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4,080원은 창고는 실제 17개가 남아있다. 또 원가보다도 떨어졌다. 그래서 원가보다 떨어진 240원짜리가 실제 창고에 17개가 남아있다. 실제 현실 상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BS의 최종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비용 합계 금액은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지냐면 일단 FM도 한번 하도록 하죠. 원칙적인 방법. 자, 여기에서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매출 원가 비용이죠. 맞죠? 매출 원가 비용입니다. 회계율이 첫 계산표 됐던 거. 매출 원가 비용입니다. 또 좀 전에 평가 손실도 비용이고요. 감모 손실도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 합계 금액을 구해보니까 59,92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비용 구했어요. 네, 문제가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가 붙어요. 231조 요구사항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요구사항 3번을 보니까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느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이외의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비용으로 분류한 상태. 이런 단서가 주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요구사항 3번은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비용 처리하고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기타 다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단서에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단서에 주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원리 때 공부했던 거 보면은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다?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매출원가 비용. 그리고 매출원가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들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매출원가가 아닌 거니까 그냥 기타 비용.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단서에 꼭 주어집니다. 이거는 매출원가 비용에 포함시키고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서에 주어집니다. 그 단서에 주어진 대로 한번 쫓아가 보죠. 자, 일단 먼저 원초적인 매출원가 비용은 59,000원이에요. 170원은 평가 손실인데 요구사항 3번 단서 조건을 보니까 자,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켜요. 그러면 매출원가 비용은 59,000원이 아니고 59,17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가 손실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고 주어졌잖아. 단서에. 자,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은 59,170원인데 비용이 매출원가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비용도 있죠. 매출원가가 아니고. 그래서 감모 손실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 너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59,92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단서 요건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구사항 네 번째 한번 살펴보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모두 매출원가 비용으로 분류한다.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0원은 원초적인 매출원가 비용이고요. 그리고 단서를 보니까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 비용에 포함시키고 이 감모 손실마저도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고 했으니까 매출원가 비용 이외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할 거 한 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에 의해서 평가 손실 매출원가에 플러스 감모 손실도 매출원가 비용에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토탈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 59,920원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감 잡았습니까? 단서에 평가 손실 이걸로 처리해, 감모 손실은 이걸로 처리해 이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비용 합계 금액은 차이가 난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여기 그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내용은요. 그냥 비용들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용 다 더해보니까 비용 합계 금액이 얼마이다?
59,920원입니다. 맞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59,920원이잖아. 아, 이거 쓰지 않을게요. 숫자.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3번 조건 때문에 평가 손실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켰죠? 그러면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예요? 59,170원입니다. 매출원가 비용 59,170원이에요. 근데 이것만 비용이 아니고 감모 손실도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 비용 또 더해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이다? 59,920원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 4번 때문에 감모 손실도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감모 손실마저도 매출원가 비용에다가 포함시키라고 했으니까 포함시켜보니까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59,920원이죠. 그리고 기타 비용은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59,920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 가지고 100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100개 비용 합계 금액은 차이가 난다 똑같아. 숫자가 다 똑같아요. 숫자 다 똑같습니다. 비용 합계 금액은 59,920원 항상 일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을 때 힘들게 못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시간 걸리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방법이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 CP 책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단서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비용 합계 금액은 똑같습니다. 비용 합계 금액은 똑같아요. 요거죠. 자, 벌써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들 회계 원리 때부터 공부했던 거 차변, 대변 합계액은 항상 일치가 되어지죠. 복식부기는요.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차변 합계 금액이 얼마이다? 64,000원입니다. 맞죠? 자, 이거 합계금액 64,000원입니다. 64,000원입니다. 이거 합계금액 64,000원이에요. 이거에서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게 64,000원이죠. 그러면 64,000원 주어졌고 이 기초매입 또한 이 합계금액에서 요것만 빼준다면 비용 합계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합계금액에서 요것만 빼준다면 비용 합계금액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요 금액이 뭐입니까? 요 금액이잖아. 4,080원. 그래서 4,080원을 빼준다면 한번 빼보세요. 얼마가 나온다? 59,920원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자. 이거 4,000원에다가 6만원 더해준다면 64,000원이죠. 근데 얘는 대변 합계액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대변 합계액 금액 보니까 여기까지가 59,920원이고요. 플러스 요거는 4,08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항을 시킨다면 자, 64,000원에서 빼기 4,080원을 요것만 빼준다면 59,920원 비용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 왜 좋으냐면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굳이 구할 거 있어요, 없어요? 구할 거 없습니다. 이거 안 구해도 돼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과 안 구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구한 다음에 빼준다면 비용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구하지 않고도 비용합계 금액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고 케이스가 만약에 100가지 문제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준다면 딱 한 번만 구해가지고요. 정답을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요거죠. 요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자, 실제 몇 개가 남아있다? 17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재고자산은 원가법입니까? 저가법입니까? 저가법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금액.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금액. 실제는 실제 수량이고요. 저가는 원가 순수라는 것에 비해서 낮은 금액을 곱하게 준다면 이게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으로서 요 금액만 빼준다면 요 비용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굳이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전혀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원리가 어디까지 써져 있냐면 231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2쪽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도인셈 중간 정도 해봐 주시면은
자, 이도 인세 처리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관계없이, 즉 평가 손실, 매출원가 비용 처리에 감모 손실, 기타 비용 처리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비용 합계 금액은 모두 59,920원 똑같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설명되어 있고 맨 밑에 네모 박스 비용 합계 금액은 이퀄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얼마이다? 64,000원이죠. 기초 매입돈 금액이 64,000원이고 빼기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한 다음에 기초 매입돈 금액에서 빼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 매입액은 자료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구해주면 된다?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만 구해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구해준다면 자료에 주어진 기초 매입도한 금액에서 빼주면은 정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왜 이게 더 빠른 방법이냐? 왼쪽 여백을 봐주세요. 이거 전혀 구할 거 없어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겁나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부터 기출문제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오른쪽 예제 10번입니다. 세무사 2013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관세사 2017년도 문제, 그리고 이제 풀 겁니다. 대안에 200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 같을 경우 2001년도 매출원가, 감모손실, 평가손실로 인식하게 될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일법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인 방법 먼저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리가 파괴되었으니까 밑에 이제 제2법 속전속결법 바로 내전리도록 하죠.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 감모손실, 평가손실 구할 거 전혀 없습니다. 뭐만 구해주면 된다? 요것만 구해주면 돼요.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예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양괄호 4번 데이터죠. 계산기 조작. 자, 계산기 저 쓰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산기 실제 수량이 몇 개예요? 2,500개죠. 장배는 3,000개, 실제는 2,500개입니다. 곱하기 저가예요. 저가. 원가가 200원이고 오! 순실현가능 가치가 240원이에요. 낮은 가액은 200원이죠. 그래서 곱하기 200원을 해준다면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50만 원이 나왔고요. 이 금액을 기초 매입도한 금액에서 빼주면 됩니다. 기초 매입도한 금액 1번과 2번 주어졌죠? 암산된다. 기초 매입도 해주면 얼마? 670이죠. 670에서 빼준다면 정답은 620이 정답 끝. 이게 속전속결법입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에 문제 6번 적어주세요. 문제 6번 지금 풉니다. 관세사 2017년도 문제예요. 뒤에 쭉 넘기셔가지고 문제 6번 255조. 이거는 이제 조금 변형이 됐네요. 아까는 원가 금액이 주어졌죠. 원가 금액. 근데 여기는 원가 금액을 총평균법에서 구해줘야 돼요. 요걸 구해줘야 됩니다. 자, 관세는 상품의 단위 원가를 결정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합계 금액을 합계 물량으로 나누게 준다면 단가가 나온다고 했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수량, 한 개당 원가, 금액 후다닥 살펴봤고요. 2001년도 판매 수량은 90개이다. 여러분들 한 번은 그냥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숨어있는 정보 캐치한다면 시간 걸린다고 했죠. 한 방에 보입니다. 합계 물량이 몇 개예요? 100개죠. 기초 물량 20개, 메인 물량 80개, 합계 물량 100개입니다. 100개 중에서 90개를 팔았으니까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이다? 10개죠. 장부상 기말 수량은 10개입니다. 근데 실제 수량은 8개예요. 자, 해서 두 개만큼 감모인데 속전속결법을 위한다면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개당 순실현가능 가치는 480원이에요. 한 개당 원가는 안 주어졌죠. 대신 총평균법이라고만 주어졌어요. 자, 총평균법 회계 원리 때부터 그리고 지난주 첫 개강 때 총평균법은 무조건 계산교실에서 구할 정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집에도 총평균법. 합계 금액을 합계 물량으로 나누게 준다면 예, 총평균 단가입니다. 합계 금액 암산되죠. 기초 10,000원에다가 매입액 48,000원 더해 준다면 58,000원이고 나누기 합계 물량은 100개죠. 20개, 80개. 그래서 총평균법 하에 단가는 580원이고요. 순시간의 가치는 480원입니다. 그래서 저가는 480원이에요. 이때 2001년도에 인식하게 될 비용 총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비용 총액 어떻게 구한다? 기초 매입도하고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한 다음에 빼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자,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 이거 하나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수량은 몇 개입니까? 10개가 아니고 8개라고 주어졌죠. 표 바로 밑에 곱하기 저가는 순시간의 가치 480원이 저가예요. 그래서 8개 곱하기 480원을 해준다면 3,840원이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고 기초 매입 또한 금액 암산되죠. 기초 10,000원에다가 매입액 48,000원 더해주면 58,000원이죠. 그래서 58,000원에서 3,840원을 빼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은 54,160원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원리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힘들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지 말자. 어떻게 조건이 해야 되느냐. 비용 합계 금액은 똑같다. 59,920원. 그래서 기초 매입던 금액에서 요것만 빼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원리가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속전속결법 적용을 해주시면 되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의 기가 막힌 장점이 뭐냐?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저가형 기말 재고액만 구해준다면 기초 매입던 금에서 빼주면은 비용 합계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또 해줘. 비용 합계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기초 매입도 하고, 자, 그 다음 뭘 빼주는 겁니까?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한 다음에 기초 매입던 것에서 빼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 중에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달러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IS 기말 매출원가인데 이게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PD 선생님 이거 지우지 말아주세요.